제가 어제 마창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25,000원을 받고 50%의 재료비를 주면 마진은 12,500원. 3만원을 받고 12,500원을 남기자 생각하면 원가는 60%쯤 들어갑니다. 10% 차이예요. 자, 다시요. 3,000원 라면하고 3,500원 떡라면.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그 떡라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500원어치를 떡을 다 주자. 떡에선 남기지 말자. 그냥 라면만 팔았다 생각하자. 자, 3,000원과 3만원 생각을 이제 좀 바꿔보는 거죠. 파이를 키워보는 겁니다. 3,000원이기 때문에 5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3만원을 받으니까 5,000원을 더 받고 그대로 더 줘보자 이거죠.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게 500원어치는 그냥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5,000원은 그냥 주기 힘들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개족산 두부전골을 하는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제 얘기에. 소장님 인건비 더 들어가서 안 돼요. 응? 요새 시급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요. 부가세도 많이 내고 종소세도 많이 내고 이게 틀려져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떡라면 팔 때하고 3만 원을 3만 5천 원 받으면서 5천 원을 떡으로 쓰라는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장님.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떡라면에서 떡 500원어치는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인건비는 더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3만원짜리 음식을 3만 5천원으로 키워서 5천원어치의 뭔가를 더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뭐 그만큼 수고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건비가 이제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창식당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포인트를 줄 때 저는 한 그릇을 파는 거를 별로 권하지 않아요. 한 그릇을 파는 거는 떡라면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그릇보다는 소중대로 팔기를 권해요. 1인분으로 팔면 3명에겐 3인분, 4명에겐 4인분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소중대로 팔면 꼭 그렇게 팔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그릇을 4개를 만드는 것보다 소중대 하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인건비 측면에서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두전빵 형님도 오래전에 저하고 해외여행 가실 때 주인 부부가 다 없으니까 야, 만둣국을 일일이 끓여서 주는 건 좀 힘들겠다. 그러면 제가 여행을 갔다 오는 일주일 동안 만둣국은 팔지 마시고요. 그냥 전골만 파세요. 전골은 담아서 한 테이블에 하나 나가면 그만이니까 직원들끼리도 이제 관리하기가 이제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매출이 안 줄었어요. 괜찮은데요? 어? 나 그러면 이 기회에 만둣국 팔지 말을까? 당시 아마 1인분에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파셨을 거예요. 이거를 팔지 말고 그냥 전골로만 팔까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전골로만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행을 다녀온 그 이후서부터. 제크의 돈가스를 처음에는 1인분으로 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1인분짜리 돈가스를 만들어 보니까 볼품이 없더래요. 잘 주고 싶은데 볼품 자체가 안 나니까 그걸 아예 두세 명이 먹는 돈가스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정말로. 꽤 근사해졌어요. 그래서 시식할 때도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했고, 정말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냐, 대단히 대단히 진짜 칭찬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물론 이제 5,000원어치의 재료비를 더 넣을 경우에 인건비가 더 필요한 집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횟집이라든지 뭐 초밥집이라든지 5,000원씩이나 더 받는데 뭐 단순하게 뭐 초밥에 뭐를 올려준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손이 더 투입이 돼요. 근데 35,000원을 받는 이유가 더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3만원짜리보다 35,000원짜리 가성비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 것 뿐이고, 그래서 주인은 3만원짜리 팔 때하고 가져가는 마진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건비를 더 써야 돼. 아, 이건 불편하죠. 저도 그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 대부분의 한식들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꼭 써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주도 와서 포장해 와서 온 금식이 왼쪽 거예요. 저게 58,000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군산에 가서 먹은 그 고래포차 5만원짜리예요. 58,000원, 5만원짜리 회를 이렇게 잘 줬어요. 이렇게 잘 주려면 당연히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들겠죠.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인건비를 더 썼을까요? 인건비를 덜 쓰고 자기가 줄 수 있는 한에서 만들기에는 부족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을 더 쓴 거겠죠. 그렇게 더 쓰고 손님을 더 받자. 그렇게 해서 좀 적게 남더라도 인건비를 내가 좀 부담을 하더라도 손님이 늘어나는 그 나중을 생각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걸 거예요. 자, 왼쪽은 2만원짜리 치킨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곧 오픈하게 될 영천의 새우 칼국수 상차림이에요. 그 집에서 파는 닭불고기예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주고, 여기서 25,000원 받는 거 간단해요. 칼국수를 빼면 됩니다. 칼국수를 빼고 25,000원에 요만큼만 주셔도 돼요. 요만큼만. 현정아 왔어? 왔어? 아니야. 지금 휴가 가고 있는데 어,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거든. 알았어. 중간에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편집할 줄을 제가 몰라서 이거 아마 그냥 다 나갈 겁니다. 25,000원을 주고 요만큼 주어도 손님은 만족할 거예요. 근데 5,000원을 더 받고 칼국수까지 푸짐하게 주면 손님 입장에서 와, 3만원은 너무 비싸다. 둘이 먹기 너무 배불러가고 못 먹겠다. 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둘이 먹기에 배부르면 어떻게 먹으면 돼요? 셋이 먹으면 되잖아요. 셋이 3만원이면 1인당 만원인데 그럼 훨씬 싸네요? 둘이서 3만원은 15,000원이지만 셋은 만원씩에 먹는 거예요. 닭불고기 1인분에 15,000원이에요. 메뉴판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1인분 적게 시키라고 메뉴판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죠. 그리고 25,000원 받는 것보다 5,000원 더 받고 3만원에 칼국수까지 주는 상차림. 저는 이게 더 훨씬 매력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만두전빵 형님이 저를 만났을 때가 한 7, 8년 전 이때쯤인데, 그때 제가 하는 장사 스타일을 보시고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이 소장이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아는데
원가가 높아지고 판매가가 높아지면 그 세금도 무시 못한다. 그 세금에 식당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별로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도레미가 또 말을 하네요. 2천 팔던 가게가 지금은 한 8, 9천 팔거든요. 물론 1억도 찍어봤고요. 2천을 팔 때는 부가세 환급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8, 9천을 파니까 부가세 내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1,000만 원, 2천만 원대예요. 와, 세금 낼 때 되면 막 손이 후달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대요. 이렇게 세금 내고 이매출 올리는 게 좋대요. 인건비 많이 주는 이 식당이 좋대요. 전에는 부인하고 둘이서 직원 하나, 알바 하나 이렇게 데리고서 2천만 원 팔았어요. 지금은요, 주말에는 한 10명씩 이래요. 버글버글해요. 주인 입장에서 어디가 더 뿌듯할까요? 어디가 더 출근하고 싶어서 몸이 안 달란 식당이 될까요? 세금이 무서우면 부부 둘이서 장사하셔야 돼요. 세금이 무서우시면. 자, 왼쪽의 사진이 제주 돌짜장 상차림 사진이에요. 된장찌개가 나가는 그런 돌짜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시식을 할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하고 한가한 시간에 제가 손님의 눈으로 이 상을 보니까 그렇게 썩 끌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재료비가 2,000원이나 나가지만 그것보다 500원 더 들여갖고 차라리 반새우를 주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새우 크거든요. 한 250원 요 정도 해요. 이 새우를 4마리 올려주는 것보다 제주도 왔으니까 제주도에서 먹는 돌짜장은 육지보다 달라야겠지. 그래갖고 돌문어, 딱새우까지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4,800원이 더 들어가요. 반새우 500원까지 치면은 지금 3만 원을 받을 때보다 주인이 가져가는 이익이 5,000원이 적게 들어요. 5,000원을 덜 가져가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나쁘네요. 5,000원을 뺏기는 거니까.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주고서 손님이 늘지 않으면 그건 어떡할까요? 5,000원을 내가 덜 가져가더라도 육지에서는 25,000원 받거든요. 돌짜장 한 그릇에 25,000원을 받고 육지 사람들이 14,000원, 15,000원 이렇게 남겨요. 난 제주도에서 3만 원 받고 나도 육지만큼만 남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손해라고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3만 원짜리 돌짜장을 팔면 17,000원이 남았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13,000원이 남을 겁니다. 근데 육지는 25,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는 것보다 한 1, 2,000원 육지가 더 남는 셈이에요. 아니, 제주도 와서 내가 제주살이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뤘는데 소원을 이뤘는데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금 같은 매출이면 육지 돌짜장보단 더 나오겠죠. 그게 겁나서 그게 싫어서 그럼 25,000원 받고 반새우 주지 말고 문어하고 딱새우는 육지 돌짜장들은 안 주니까 나도 안 주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제주에 관광 온 사람들을 내 손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반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일요일날 나갈 거고요. 토요일날 나간 영상을 이어서 들으시면 하루 만에 바꿨네? 하루 만에 이런 결정을 했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4만 원짜리를 팔면요 13,000원이 남아요. 4만 원짜리를 팔면 겨우 3,000원 더 남습니다. 4만 원짜리는 돌문어를 한 마리 다 줄 거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7,000원이에요. 딱새우도 대짜니까 4마리 넣어줘야죠. 그럼 그게 2,600원. 중짜보다 1,300원이 더 나가요. 중짜보다 대짜니까 면도 2개를 더 넣습니다. 해물도 더 넣어줘요. 그러면 4만 원짜리를 파는 게 기존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3만 원짜리를 먹는 손님도 놀랬어. 근데 4만 원짜리를 시켰더니 야 이거는 더 끝내주는 거예요. 겨우 10,000원을 더 냈는데 문어가 한 마리가 들어가고 딱새우가 더 많고 면도 따블이고 해물도 더 들어가고 손님 입장에서는 4만 원짜리를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4명이면 무조건 4만 원짜리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캡처해서 보시면 돼요. 뭐 앞전에 나왔던 것들 다 캡처해서 보세요. 정말 이거 유튜브에서 공짜로 보여드리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걱정이면요 그냥 부부끼리 일하세요. 직원 쓰지 마시고요. 세금이 무서우시면요 전처럼 그럼 2천만 원 파시면 돼요. 8천만 원, 9천만 원 팔지 말고 2천만 원만 팔면 세금 환급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뭐. 객단가가 작으면요 판매가가 작으면 뭘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도 먹지 않고 떡을 500원어치 더 넣어줘도 그게 그렇게 티나지가 않아요. 3,000원짜리 라면에서 1,000원을 원가를 더 1,000원어치를 더 넣어준다고 하면 무려 원가 비중이 30%가 올라가요. 8,000원짜리에 2,000원을 보태면 25%의 원가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와 소리가 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3만원, 5만원짜리 음식은 10%만 더 올려받고 그 올려받은 걸 재료비를 투입하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떡라면론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떡라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쟁취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객단가를 높은 메뉴로 만들어 파는 게 좋다라는 거죠. 싼 메뉴는 떡라면론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3,000원짜리에다 500원어치 더 넣어줬다고 해서 뭐 손님이 기절하겠어요? 겨우 3,500원인데. 자, 그럼 제가 이런 개념을 공유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적었습니다. 그대로. 아셔도요, 따라하지 않아요. 그 말 맞네? 이해했어요. 그래도 시작 안 해요. 이런 건 잘 베껴 쓰지 않으세요. 마창을 오래 공부하신 분도요, 1인분 빼고 받으세요, 주문. 그거 잘 못하시는 분 계세요. 10년이 넘은 그런 종신분들도요, 이대로 못하시는 분 간간히 계셔요. 그래서 마창을 요번에 5개의 게시판을 다시 공짜로 열어드립니다. 열어드려서 보여드려도 괜찮은 거죠. 유튜브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걸 지금 막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공짜로. 자, 무조건 5,000원을 더 받아서 3,000원을 더 받아서 그거를 음식에만 올리면 된다. 그러면 손님이 줄을 설 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방식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가게 사정에 맞는, 가게 상황에 맞는 건건이 타이밍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잡아채고 결정하는 것은 제 몫이고요. 제 능력이에요. 제 능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고 공유를 하는 거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로 캡처를 하시고 저장해서 갖고 계세요.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서 여러분도 한번 이 떡라면 논에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영상 중에 제일 길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소리고요.